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입찰이 가능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의 27%까지 떨어져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에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농지입니다. 전형적인 농업진흥구역 또는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농지의 지금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농지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낙찰가의 20%의 기준으로 400만 원인 거고 낙찰가의 80%는 대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80%는 대출로 유지한다라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은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하나 둘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농지연금으로 그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연금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처음으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금 종류별로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 개를 합쳐도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의 1인의 최저 생계비의 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낮은 연금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받는 거고, 농지연금과 비교되는 게 주택연금인데, 주택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9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이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농지연금이 22.7%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5명 중에 1명은 농지연금을 통해서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택연금은 12.9%,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2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훨씬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제가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각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습니다. 수시 인출형이 살아있다면 지금 잠깐 잠정 중단됐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형이 다시 가동이 된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상 그렇다는 거고 얼마만큼 낙찰가율을 낮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30%대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30%에서 낙찰을 받으면 한 6년에서 7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60세 기준이기 때문에 한 67세나 68세부터 평생 동안은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가 감정가의 50% 이하, 30% 이하 또는 20% 이하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매매를 통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농업진흥구역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장점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를 10% 정도 더 주죠. 그래서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가치의 90%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 이양형을 통해서 감정가의 100%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이라는 사업의 대상 구역이 되는 겁니다.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경작협의, 그러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 농사를 짓는 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경작협의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쉬운 그런 농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진입로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올해 나온 그 농지연금의 개정판을 보게 되면은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없어도 맹지여도 가능하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플러스 1에서 2%씩은 매년 이 농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나 택지, 산업단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농지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가가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최저가는 27%까지 떨어진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공시지가가 1,7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최저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농지는 토지 면적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체 면적은 2,149제곱미터인데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한 명 더 있다라는 거죠. 몇 명인지는 뭐 등기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디스코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지분권자가 한 명이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농지이고 716제곱미터가 됩니다. 9월 25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분권자에게 팔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전체 지분을 사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농지는 지금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물 분할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게 되면은 이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27%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낙찰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낙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받은 사람의 지인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해서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어떤 농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지이고 좀 더 넓게 봐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는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바로 보이는 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초등학교이죠. 그래서 지금 진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붙어 있는 그런 입지적으로는 그래 나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반듯반듯하게 생긴 농지이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국어 그리고 도로가 국유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절대 농지이고요.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2149제곱미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으로 좀 나온 거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2명이죠. 그래서 이 농지를 낙찰받으면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전면 여부는 세로 한 면 가이니까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한 면에 걸쳐서 붙어 있다.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상대 보호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뭐 지금 2000년 초반에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지금 약 한 7,000원 정도에서 지금 2만 원 정도로 2배 넘게 단기간은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작게지만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23년도부터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가 최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는 이제 떨어지고 금리의 반대인 이 현물 또는 토지의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최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 농지는 27%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굉장히 큰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농지를 형식적 경매로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붙이게 되면은 나의 지인이 그 27% 이상에서 낙찰을 받으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27%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낙찰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높은 그 낙찰가에 비해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그 이득을 보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전에 이 농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면 내가 이 농지를 지분권자가 나에게 농지를 팔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농지은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20%대로 떨어진 그런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이런 농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 농지연금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